2차 팬데믹. 아, 예, 예. 2차 팬데믹으로 시장 이야기 인해서 좀 하겠습니다. 네네,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예, 깎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익률도 많이 깎인다고.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주식 시장은 꺾이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예. 요번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19에 좀 확진자가 막 400명, 막 300명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저희들이 2차 팬데믹 우려가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네. 지금 뭐 2.5단계잖아요. 예, 불가피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희들은 또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분석을 안 할 수가 없고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효과, 뭐 영향들을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우리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원래도 마이너스였어요. 네. 마이너스 0.5 뭐 전후 정도였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을 우리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0.5에서 무려 1%포인트나 낮춰서 네. 마이너스 1.5, 1%, 마이너스 1% 이하로 네. 네.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전망 회사들이, 전망 기관들이 다 낮췄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낮아지면 당연히 네. 거기에 속한 기업들의 어닝, 이익도, 이익 추정치도 하향되죠. 그죠.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고 이렇게 조정 받으려고 그럴 때 악재 나오면 빨리 반영된다고 하는 것처럼 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정도 약간씩 받고 네.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어닝은 좀 떨어지는데 네. 또 이 언택은 조금 올라가고 이런 차별화는 또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4차 추경을 정부는 또 그렇다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네. 일자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긴급 재난지원금 좀 네. 푼다고 하죠. 그래서 경기를 또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은 조금 더 풀리고 네. 시장 자체는 뭐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하락하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건 네. 아니고 네.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예.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조금 이미 조정 좀 네.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지금 9월이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얼마지? 지금이 지금 2,300 2380. 예, 그 정도. 2,350에서 뭐 2,400 왔다 갔다 네. 하는데요. 뭐 사실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전망을 저희가 해보면 지금부터 네. 또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은 네. 미국의 연준이라고 네. FOMC라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금통위 같은 거죠. 네. 금통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통화정책 결정하는 회의가 중앙은행이 주제로 하는데 네. 실제로 미국 금리나 이제 시장도 자꾸 안 좋기 때문에 네. 자꾸 이렇게 금리는 오르려고 그러고 주가는 빠지려고 그러고 네. 돈을 찍어내려고 그러면 금리 또 오르려고 그 주가 좀 조정받으려고 그러면 네. 또 이 금통이 열려갖고 계속 우리는 돈 더 풀 겁니다. 금리 낮출 겁니다. 네. 계속 이런 얘기를 또 해주면은 네. 또 시장이 또 회복이 되고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 요번에도 다음 주에 연준이 있기 때문에 네. 9월 중순 이후로는 다시 시장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연준에서 네. 지난번에도 이제 물가 뭐 평균 물가 연동제 해갖고 네. 2%보다 좀 더 올라도 금리 안 올리고 돈 더 풀 겁니다. 이런 얘기 네, 네. 해주고 그랬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이렇게 시장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멘트나 이 조치들이 좀 네.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연준 이후로는 시장이 좀 회복을 했다가 네.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조금 변동성이, 그러니까 조정 가능성이 좀 커진다. 11월 예. 대선부터. 전혀 맞출 수 없는. 근데 왜요? 전혀. 근데 대선이 되면 왜 그냥 조정이 돼요?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혀 맞출 수 없는 전망. 왜 대선하면 왜 조정받냐면 네. 지금 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나스닥도 좀 많이 올라서 조정받지만 네. 또 다시 뭐 회복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대선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지 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 바뀌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히려 된다 그러면 또 네.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직전에 뭐 어떤 또 이벤트를 하고 중국을 어떻게 할지 뭐 네. 그런 우려도 커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변동성이 너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또 약간 부담을 주는 네. 뭐 이 법인세 아까
주주들한테 돈이 돌아올 때 네.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원가 빼고 네. 재료비나 이런 거 원가 네. 빼고 종업원 임금 줘야 되고 네. 노무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자 이자 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세금 줘야 되고. 네. 근데 그 세금 주고 이제 주주한테 돌아오는 건데 네. 세금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주 몫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은 민주당은 큰 정부라서 세금을 많이 걷자는 거예요. 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하자. 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은 세금을 확 낮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주주 몫은 늘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커져서 11월에는 어쨌든 미리 좀 팔고 좀 보자. 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연말은 좀 약간 현금을 가지고 연말을 맞이하자. 조금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내년에는 또 좋게 봐요. 그래서 내년은 예, 길게 보면 뭐 아주 그래서 뭐 주식을 다 팔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시장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있을 것 같은 때 대선이나 뭐 그런 거 있을 때는 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요. 조금 이제 리스크를 조금 피해 놓는 것도 괜찮죠. 위로 오르든 아래로 빠지든 예,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그게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심리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 한다 그러잖아요. 한국형 뉴딜. 그게 뭔가요? 지난주에 나온 이제 가장 큰 또 국내 이슈는 한국판 뉴딜이거든요. 한국판 뉴딜은 뭐냐면 그냥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제를 일으키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보면은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G 환경에 AI 기반한 인터넷 플랫폼을 갖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는 4차 산업의 그런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 거, 뭐 AI 기반의 뭐 5G 기반의 이런 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고요. 근데 그 미래 기술 패권 전쟁에 도전장을 내민 게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뭐 화웨이 제재했다가 이번에는 뭐 SMIC라고 지금 또 중국 최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 지금 제재에 들어갔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미래에 중요한 게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또 하나 한 축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또 유럽이 선도하고 있어요. 유럽이 보면은 예를 들면 독일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재생 에너지 비율이 40%가 넘었다 그래요. 지금은 뭐 거의 50% 육박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의 50%가 거의 독일 같은 게 그렇고 미국은 이제 주별로 다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날은 거의 95% 이상 재생 에너지로 다 커버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날 그러니까 바람 좋고 맑고 그런 날은 그런 정도로 표현이 좀 외람됩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산업혁명 시대에 보면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막 개발됐는데 마차가 마부 2명만 있으면 말하고 마차가 원가기 때문에 원가가 엄청 싼 거예요. 편하고 늘 타던 사람들은. 근데 자동차라는 거가 나왔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요. 뭐 철 막 뭐 해야 바퀴 만들어야 너무 많이 들다고 저렇게 비싼 걸 우리가 해야 되냐. 반대하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간 거죠. 막 원가가 수십 배 들어도 그렇게 세상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어차피 가고 있는 길이었고 뭐 4차 산업혁명 어차피 가고 있는 길이었죠. 그리고 가야 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우리 투자가들한테는 아까도 늘 이제 4차 산업 얘기하고 메가 트렌드 얘기하지만 메가 트렌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과학에 비유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IMF 외환 위기가 이제 98년에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IT 코리아라는 정책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코스닥하고 벤처를 막 IT 기업들을 엄청 부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버블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IT 코리아 덕분에
우리 IT 산업이 강국이 돼서 네. 반도체도 1등하고 네. 통신 강국이 됐고 네이버, 카카오 네. 뭐 이런 회사들이 뭐 그때는 벤처였는데 지금 상당히 그래도 아시아의 강자로 네.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뭐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거 이때 IT 버블 고점을 아직도 회복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 나스닥이 예. 이거 IT 버블 때처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얘기 요즘에 나왔었거든요. 예. 버블 얘기하시니까 예.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예. 나스닥은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아니, 조정 없이 네. 막 특히 7월, 8월 두 달간은 네. 조정 없이 계속 올랐죠. 네. 생각보다 8월 초에 7월에도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네. 2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미국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분기가 코로나 너무 많이 환자가 나오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했겠죠. 네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배달 맨날 시켜 먹고 뭐 다 인터넷 쇼핑하고 뭐 다 온라인 교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뭐 줌이라고 하는 그 업체는 네네네. 이익이 뭐 30배 늘었다든가 뭐 그냥 몇십 프로가 아니고 네. 줌 있잖아요. 하여튼 네네네. 그리고 뭐 저도 예.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상 이거 뭐 그런 식으로 그 나스닥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익이 어닝이 좋게 나온다고 하고 좋게 나오고 8월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7월에 미리 선반영되다가 8월까지 그게 막 계속된 거죠. 네. 실제로 어닝이 막 생각보다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게 안 쉬고 두 달간 네.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액면 분할을 하고 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실망도 또 있고 뭐 그래서 네. 저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흐름에서는 뭐 네. 추가적인 장기적인 상승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번에는 좀 조정을 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예. 차익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네, 심지어 네. 뭐 일부 회사에서는 내부 주주 중에서도 요번에 좀 이렇게 파른 사람들, 그러니까 대주주는 아니고요. 네네. 옆에 이제 임원들. 라든지 뭐 네. 이렇게 나는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해하고 네.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왜 팔았는지 하여튼 네. 테슬라 주주 뭐 누구 팔았다고 뭐 하여튼 네네. 테슬라 주가가 요즘 많이 좀 빠졌죠. 막 심각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주가라는 게 네. 또 조정도 있고 빠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다시 또 오르고 네, 네. 뭐 그게 주식 시장이죠. 주식도 뭐 물건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좀 일반적으로 볼 때 주식의 가치, 값어치 대비해서 네. 주식의 가격이 어떠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이제 가성비죠, 가성비. 우리가 어디 가면은 굉장히 싸게 팔잖아요. 그럼 그렇죠. 거기 가서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주가도 어떤 날은 훨씬 싸게 또 거래가 돼요. 같은 현대자동차 주식이 네. 이 1년 중에 보면은 2배 된 때도 있고 네. 2분의 1 토막 된 때도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주식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이렇게 늘 바뀌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막 별로라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막 좋다고 막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본인이 보는 주식의 가치를 보는 기준을 네. 조금 공부를 하시면 장기 투자하기가 좋겠다. 그리고 싸질 때 사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첫 번째 뭐 자산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고 성장 가치 세 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수익 가치, 수익 가치. 이익이죠. 예, 세 세 번째는 성장 가치. 성장 가치. 예,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 성장 네네. 가치. 근데 이제 하나씩 좀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산 가치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내가 살려는 주식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이 돼 있어요. 네. 100억이 돼 있는데 이 회사 갖고 있는 장부를 보니까 현금이 200억이 있는 거야. 어. 예를 들면 네, 100억이 있는데 현금이 200억이 돼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시총이 네. 100억인데. 예. 주식에 그러면 시총이라는 거는 100억이면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현금 200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100억 인수해서 200억 찾아서 네. 폐업해도 되죠. 폐업해버리면 2배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폐업은 안 했는데 그렇게 네. 회사를 인수한 분이 워렌 버핏이에요. 아. 워렌 버핏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는 네. 실화기 때문에 대공황 이후죠. 미국 주가가 많이 저평가됐을 때 지금 버핏의 투자 회사가 뭐냐면은 이름이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 예,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네. 뭐 영문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com 치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갈 정도로 네.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인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이 처음 투자할 때는 투자 회사가 아니고 네. 봉제 회사, 섬유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1904 뭐 그 예전에 50년대 네, 이럴 네. 때 미국의 봉제 회사도 이미 조금 사양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제 네. 약간 올드 이코노미죠. 네, 그래서 네. 우리도 막 그런 회사들 PBR이 0.3이고 뭐 하여튼 뭐 저평가돼 있고 맨날 가치 주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보니까 버크셔 회사가 섬유 회사인데 네. 예를 들면 갖고 있는 돈은 2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기가 또 주식시장도 많이 빠져 있고 막 네, 전후고 막 이래갖고 2차 대전 이후 그래서 자기 돈뿐이 아니라 친척들 돈 다 모아갖고 그 회사에 인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크셔 회사에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이코라는 보험회사에 투자하고 어디 투자하고 네. 이제 나중에 코카콜라 투자하고 계속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이 버크셔 회사가 원래는 섬유회사였는데 금융회사가 됐고. 금융회사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산 가치.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자산 가치를 보고 버크셔 회사를 인수해서 그 자산을 네. 갖고 회사 바꿔버린 거죠. 회계 장부를 잘 보고 저평가된 자산 가치를 일단 고를 수 있으면 좋다. 지금도 사실 가치주 중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게 자산 가치고요. 우리가 또 좀 전에 뭐 수익 가치 얘기했는데 네, 수익 가치. 네, 두 수익 번째가. 가치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이 회사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느냐. 네. 결국은 이익을 내서 채권자들한테 이자 내고 종업원 월급 주고 그리고 세금 내고 네. 그 나머지 게 주주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주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의 주가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주 가치가 쌓이는 거고 네. 그래서 수익 가치를 따지는 건데 이것도 좀 버핏 이야기를 또 해보면 네. 버핏이 ROE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ROE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 이 R이라는 거는 이제 리턴 네. 이익이죠. 네. ROE 리턴 온 에쿼티. 그래서 에쿼티는 이제 자기 자본이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자본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버핏 이야기로 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이자와 같다. 그럼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거는 예. 그 부채는 제외하고 계산이 되는 그럼요. 건가요? 그럼 자기 자본만. 완전히 내 자본만. 내 자본만.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제외하고 순수 자기 자본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서 그것만 발라낸 게 ROE라는 거죠. 그렇죠. 세후로 돌아오는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네. 그거가 100원인데 네. 내 자기 자본이 1000억이다. 네. 그러면은 1000억 대비 100억이면은 네. 10%죠. 그러면 ROE가 10%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주주들이 100억, 1000억을 모아줬는데 네. 이익을 100억을 내면 네. ROE가 10%. 그러면은 이제 그거랑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1000억을 예금을 했다고 했을 때 네. 이자가 100억이 나오면 괜찮죠. 네. 10% 정도 나오면 요즘 네, 같은 네, 시대에 네. 그래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하기 좋은 회사다. 네. 이게 이제 수익 가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네. 요 이익을 가지고 주가 프라이스하고 비교해서 뭐 네. PER도 내고 네. 그거는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이거 자꾸 네. 이제 어려운 말 들어가면은 네.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 하나씩 네. 또 배워 두셔야 지금부터 이거 배워놔야 되는 네. 단어들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리포트 보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PER이라는 네, 것도 네. 이제 알게 되고 ROE도 네.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알아야 우리가 프라이스, 네. P, 요 E는 어닝, 이익, 네. 그리고 R은 레이시오, 비율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하고 이익하고 비율이라서 네. 이익이 100이고 주가가 500이면 네. PER이 5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익보다 주가의 비율이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PER이 낮은 게 저 PER 주식이라 그래서 네.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 그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는 고 PER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잘 나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네.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네. 성장 가치입니다. 아, 성장 가치.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 이제 지적 잘해 주셨는데 수익성은 좋은데 네. 저평가된 게 많아요. 근데 네. 어떤 거는 뭐 당장의 수익은 크지 않은데 엄청나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막 올라가고 네. 있는 그건 이제 성장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자본금이거든요. 네. 우리가 자본금을 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만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2년 안에 갚아라. 채권의 만기가 있거든요. 아니면 6개월 안에 갚아라 뭐 이게 있는데 네. 주식은 고잉 컨선이라 그래서 이 끝까지 가는 거죠. 네. 회사가 망할 때까지. 영속 기업에 가죠. 영속 기업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래서 네. 이제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굉장히 좋게 반응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PER이 보통은 뭐 한 10년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10 정도 되거든요. 네. 어닝이 100이면 시가총액은 1000에서 PER이 주가 대비 이익 비율이 네. 10배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평균이. 예. 대략 그 정도 네. 뭐 10에서 뭐 11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네. 50배라고 하자고요. 네. PER 50배. 다른 거는 10배인데 50배예요. 네. 야, 이렇게 남들보다 5배나 고평가됐네. 5년 뒤에도 남들하고 비슷해질까 말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얼핏 보면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성장 가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가정인데요. A라는 기업이 이익이 2배가 는다 내년에. 네. 그러면 올해는 PER이 50이었는데 네. 내년엔 25배가 되겠죠. 줄죠. 확 줄죠. 그러니까 2배가 되니까. 네. 또 한 번 또 2배로 들면 25배가 아니고 네. 13배. 네. 2분의 1로 다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그러니까 때.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유지되고 이익이 계속 올라온다면. 그렇습니다. 네. 이익이 2배씩 는다 그러면 4년만 지나면 PER이 6, 7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싼 거죠. 네. 계속 그렇게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 네. 주가가 70%씩만 올라도 얼마나 많이 오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50%씩만 올라서 그래서 사실은 성장 가치가 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요. 네. 특히 지금처럼 성장이 없는 사회, 저성장 사회, 저금리 사회 네. 이런 지금같이 경제 위기 이럴 때는 이 금융 장세, 네. 유동성 장세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네. 이럴 때는 성장주에 대한 인기가 막 엄청난 거죠. 아, 더 부각되는 거네요. 다른 데가 성장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네네. 더더군다나 지금 4차 산업혁명 막 이래갖고 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쪽으로 가니까 네. 이제 그래서 성장 가치 할 때 제가 버핏 얘기는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또 네, 네. 버핏 선생님이 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아.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네. 버핏이 또 그 워낙 그 주식 시장의 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오마하에 사시거든요. 오마하의 네. 현인이라고 네. 현명한 분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보통 시장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투자에 대한 뭐랄까요, 이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원칙을 많이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게 복리의 마술이다. 그러니까 성장 가치에 대한 다른 이야기죠. 복리로 계속 반복되면 그거는 결과가 마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뭐 저희가 막 50% 100% 얘기했지만 네. 27%라는 게 이제 뭐 그것도 힘든 예를 들면 성장인데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번 2분기에 아마존이 이익이 89% 증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네. 이 언택 경제가 엄청 성장했는데 네. 27% 성장한다고 하면 1년에 27%도 크지만 네. 이게 1년에 27%면 1.27이잖아요. 그쵸? 100분율로 얘기하면 1.27인데 네. 1.27 곱하기 1.27 또 곱하기 1.27 이게 복리로 계속 곱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10번을 곱하면 10승. 10승 10번을 곱하면 네. 1.27이었는데 네. 나중에는 27%씩 10번 했는데 네. 나중에는 10배가 돼요. 워렌 버핏이 1년에 20% 정도 평균 수익률인데 네. 지금 한 50년 투자하신 거죠. 그래갖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셨다는 그런 하여튼 이제 계속 계속 그 퍼센테이지를 유지한다는 유지하면서 게, 성장한다는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네. 5년 10년이라도 그런 고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가 있다면 네네. 사실은 우리가 잘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성장 가치가 복리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견하면 진짜
대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네. 4차 산업 1등 기업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우리 이번에도 한국판 뉴딜 얘기 나오고 네, 이제 네, 정부도 네. 하시지만은 네. 뭐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네. 결국은 이제 5G하고 저 AI 네. 그런 빅데이터 환경인데 이게 사실은 구축해야 될 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제 네. 좀 길게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예. 아까 처음에 자산 가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자산 가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직원들 노트북만 있고 자리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예, 예전에 예. 뭐 공장을 이렇게 깔거나 예, 뭐 맞습니다. 인프라를 막 확 깔아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게 아니니까. 자산 가치의 차이. 네. 정말 예리하시네. 아니 제 예리한 게 아니라 정말 아니 그게 예. 그게 지금의 가장 요즘의 투자가들의 고민이고 가장 이슈입니다. 네. 핫 이슈인데 왜냐하면은 자산으로 비교하는 지표가 프라이스 북 레이시오예요. 네. 주가 시가총액 대비 자산 가치 북밸류 네. 그리고 레이시오 비율인데 네. 옛날에는 뭐 PBR이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한 막 두세 배 되면 이제 좀 비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지금 뭐 아마존도 구글도 우리 네이버도 카카오도 막 5배 안 넘는 게 없어요. 네. 뭐 몇 배씩 되거든요, 다. 근데 왜 그러냐? 자산을 제대로 분석한 거냐? 일단 자산이 옛날 자산이 맞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지금 플랫폼 업체들의 자산은 회계장부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구글도 그렇고 자기들 발표할 때 투자가들이 가장 신경 쓰고 보는 게 뭐냐면 네. 이 영어로 되게 죄송한데 이제 MAU라고 하거든요. 네. Monthly Access User, 월간 이용자 수, 네, 네. 월간 이용 회원 수. 이 유저가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으면 뭐 10억이다. 네. 페이스북은 뭐 몇 억이다. 또 알리바바도 뭐 텐센트도 10억이다. 뭐 이런 네. 거를 자기들이 그리고 이번 분기에 뭐 5천만이 늘었다. 다른 거 투자가들이 별로 안 봐요. 유저만 보거든요. 유저수. 네. 그게 네. 결국은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유저는 이 전통적인 회계장부, 손익계산서 뭐 이런 데 전혀 안 나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회계제도가 아직 그 4차 산업을 못 따라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편적인 산업이 되면 회계장부에 이제 뭔가 기록할 자산으로 잡힐 텐데 네. 지금 플랫폼의 가치라는 거. 네. 플랫폼 안에는 이제 많은 공급자들하고 또 많은 수요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치를 지금 회계장부에 못 나타내는 거죠.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아니요. 저 친한 형이 무형자산 진짜 좋아하는 네, 형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무형자산 표현이 안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4차 산업에 대한 이제 공부, 그런 네. 개별 기업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실 필요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평가하는 방식이 우리가 옛날 책 보고 하면은 좀 지금이랑 예, 예.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예,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제 오히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해자 있죠. 네. 버핏식의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네. 가장 좋은 투자라고 또 그분이 그렇게 투자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증명을 했으니까. 효과도 네. 효과도 100%고 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네. 발 뻗고 잘 수 있어야 돼요. 마음 편히. 그냥 네. 불안한 투자를 하면 그렇죠. 혹시 시장이 어떻게 되나 뭐 혹시 내 주식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럼요. 네. 1등 기업에 네, 네. 장기로 투자하고 쌀 때 사고 이렇게 사는 이유를 적어서 정리해보고 네, 네, 네.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죠. 은행 네. 예금 넣은 만큼 편하죠. 네, 네. 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버핏 이야기. 네, 네. 그래서 애플을 이제 투자하신 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네. 독점력, 경제적인 해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자라는 건 이제 성 앞에 이렇게 강을 만들어서 이 적들이 오면 다리를 올려서 절대 못 건너게 만드는 그런 강이 해자죠. 네. 그런 해자가 강한 기업, 경제적 해자가 있는 독점력 있는 기업, 1등 기업에 투자하면 어떻겠어요? 이 회사는 잘 안 망해요. 네. 그러면은 계속 이익이 꾸준히 매년 나겠죠. 네, 네. 성장성이 있겠죠. 네. 뭐 5년, 10년 걱정 안 하고 계속 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 그게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죠. 네. 애플의 이 생태계를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 혜자가 강하다고 판단한다 나는. 그렇게 쓰셨어요. 네. 그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 네. 그러니까 버핏이 네. 참 대단하신 게 네. 코카콜라가 그렇잖아요. 코카콜라를 몇십 명 갖고 계셨는데 코카콜라를 우리가 이기는 콜라 회사를 만든다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애플도 사실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애플은 기계도 팔고 그 네. 안에 들어가는 것도 팔고 앱도 다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 앱을 파는 사람도 자기가 허락해서 뽑잖아요. 그럼요. 공급자 뭐 다 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리고 이거 뭐야?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거기서 인앱 결제하면 네. 거기서 자동으로. 수수료는 다 애플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뭐 날고긴다 하는 애들도 결국 애플에 돈 벌어주는 그 그래서- 영업직인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한 네.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황승택 부장님 예, 모시고 예, 예, 예. 그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게임주 이런 얘기 한번 아주 나눠- 핫한 네. 섹터라서 아마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